think I've been here before. I know that I must have met you in a past life. Got my heart on the floor. Go slow. Keep me falling for you all night. Tell me now, you're the one I've been dreaming about for my whole life. Had you on my mind, oh. Hear the sound of your voice in the crowd, calling my name, yeah, you captivate, oh. You captivate me, cover me in a dream of love. You're pulling on my sanity, it does seems. I need you next to me. Can't get enough. I don't wanna miss your energy.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러너를 위한 최초 그리고 최고의 달리기 전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225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어느덧 2024년이 일주일하고도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그리고 목표를 잘 이루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잘 안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I've been dreaming about for my whole life. Had you on my mind, oh. Hear the sound of your voice in the crowd, calling my name, yeah, you captivate, oh. 네,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요, 이번 주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눈이 오는 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달리기 하실 때 특히나 미끄러운 길 이런 것들 굉장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천에서 뛰는 게 너무 좀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요, 당분간은 트랙이나 다른 곳에서 좀 달리려고 합니다. 또 문제는 그거예요. 트랙까지 가는 길에도 눈길이나 얼어버린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냥 마음 편하게 차 타고 트랙까지 가서 거기서 달리기 하고 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땀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운동을 하고 나면 땀 때문에 차에 타는 게 좀 꺼려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예전에 사뒀던 자동차 시트용 방수 커버, 방수 시트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방수 커버가 있어서 그거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트랙 갈 생각하니까 약간 설레네요.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설렙니다. There's nothing personal in having a little fun. You wait to see if it's worth your while. So give me your all. I'll take it to Mars. Oh, I'll stick like glue. 네, 제가 최근에 감기 때문에 조금 골골한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감기 때문에 이거 빨리 나으려고 뭘 좀 많이 먹었어요. 특히 그 생강차, 그게 거의 절반이 설탕 덩어리거든요. 근데 생강차를 계속 먹었어요. 왜냐면 빨리 또 목도 나아야 방송도 하고, 방송할 때도 중간중간 목이 계속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목소리가, 그걸 막으려고 어떻게든 막 생강차 계속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 생강차 덕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체중이 2kg 정도 늘었습니다. 와, 지금 그래서 어젯밤에 체중 재고는 완전 깜짝 놀라가지고요, 어떡하지 막 이 생각했거든요. 지금 아니 체중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늘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감기 때문에 뭐 먹는 것도 잘 먹었어요. 이것저것 엄청 잘 먹었거든요. 네, 역시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살로 갔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좀 식단 조절해서 다시 기존 체중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건데, 이게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먹던 거 갑자기 안 먹거나 이러면 조금 또 힘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송할 때는 어쨌든 먹긴 먹어야 돼요. 오늘은 제가 생강차가 아니고 오랜만에 레몬차 사가지고 레몬차를 먹고 있는데,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체중도 다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기 걸리실 때 근데 그래도 잘 드셔야 돼요. 저처럼 뭐 체중이 늘어날까봐 감기 걸렸는데 뭐 안 드시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잘 드시고요.
끝나고 나서 다시 체중 열심히 달리기 해서 줄이면 되죠 뭐. Hey, I don't get what this is about. You got my head spinning on my shoulders. 네, 오늘 구독자님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요. 질문 답변 드리는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김병규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 러닝 라디오가 아니고요. 다른 영상에 달려있는 그런 글입니다. 미드풋에 대한 그 영상이었는데 거기에 달렸거든요. 제가 한번 이분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선생님 아니고요. 선생님 아니고요. 네, 그냥 같이 달리기 하는 친구, 네, 동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평소에도 미드풋 워킹으로 걷는 게 더 자연스럽고 좋은 걸음일까요? 아니면 걷기는 그냥 힐풋으로 걷는 게 자연스럽고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이 영상이 어떤 거냐면 제가 예전에 그 걷기를 할 때도 미드풋의 감각을 익혀보려고 한번 익혀볼 거라고 미드풋으로 걷는다는 뭐 그런 연습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영상에 올린 적이 있어요. 예, 그게 걷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뛰는 영상이 나와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걸으면서도 좀 감각을 익히려고 이렇게 걷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보시고는 이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하여튼 제가 예전에 그렇게는 걸어도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후로 한참을 제가 이제 영상 만들고 나서 한참을 걸을 때도 미드풋 자세로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느낀 건요,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드풋을 걷는다고 해서 그게 걷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걸을 때의 어떤 자세들이 우리 달리기 자세에 영향을 아예 안 주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까지 할 만큼 이게 뭐 그렇게 미드풋을 걷는다고 해서 달리기 할 때 미드풋이 잘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걷기가 효율적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근육이 많이 아파요. 미드풋을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이 그런 거 많이 느끼실 텐데 종아리 그리고 뭐 아킬레스 쪽이나 발목 쪽 이런 쪽에 부담이 꽤 많이 가거든요. 걷기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걷기랑은 다른 동작으로 걷다 보니까 근육이 굉장히 많이 좀 땡겨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별로 뭐 이래저래 걷기에도 도움 안 되고 미드풋을 훈련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구나. 네, 오히려 그냥 자세를 익히기 위해서는 실전에서 달리기 하면서 자세를 훈련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걷기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의 신체 구조상 발 뒤꿈치가 먼저 닿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뒤에서 중간으로, 그러니까 착지되는 그 지점이 발 뒤쪽에서 중간으로 점점 이동하고요. 그리고 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제는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서서히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렇게 그 속도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좋은데 억지로 그거를 이제 내 속도랑 맞지 않는 속도에서 어떤 자세를 억지로 이제 갖다 끼우려고 하다 보니까 탈이 좀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발 뒤꿈치가 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제 어떤 뭐 특정 주법을 좀 이렇게 전파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뒤꿈치 닿는 거를 진짜 막 뒤꿈치를 막 망치로 땅바닥을 막 내려 찍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 걸을 때 그렇게 걸으신 분 의외로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요. 앞꿈치로 뛰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 엄청나게 막 발가락으로만 뛰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또 실제로는 그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뛰시는 분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닿는 이 걷는 방법은 자연스럽고 속도가 빨라지면 여러분들 발 뒤꿈치로 착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전력 질주나 엄청나게 빠른 달리기를 하시면서 발 뒤꿈치로 억지로 한 착지를 하려고 해보세요. 일단은 내 몸이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몸이 기울어지고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몸이 기울어지고 점점 발 가운데나 발 앞쪽으로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속도가 빨라지면 자연스럽게 착지되는 지점은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모든 속도에서 억지로 미드풋의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막 억지로 자세를 막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 이 제가 속도에 따라서 착지된 지점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착지되는 지점이 이렇게 점점점 앞으로 이동하는 속도랄까요? 아니면 지점이랄까? 아니면 요게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 사람은 다 다리 길이가 다르고 체중도 다르고 무게 중심도 다르고 종아리의 길이나 허벅지 길이라든지 발의 사이즈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다르고 또 신고 있는 신발도 다르고 하여튼 신체 기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딱 이 속도면은 발에 어디가 닿아야 된다, 이게 공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같은 속도 같은 페이스로 달리시더라도 서로 발이 닿는 부위는 혹은 자세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에서는 무조건 미드풋을 뛰어야 된다, 이런 공식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발이 닿는 부위가 다르지?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미드풋은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그런데 이제 그 과정과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 그냥 최종 결과의 모습, 그 형태만 어떻게든 따라하려고 이렇게 몸에 끼워 맞추고 하다 보면 우리 몸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운 좋게 이게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이제 미드풋을 배운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잘 달리는 모습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만 보니까 저렇게 달리면 좋구나, 다들 성공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주법을 바꾸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은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뿐이죠. 아니면 일시적으로는 미드풋의 모양으로 달리는 거 억지로 몸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달리기를 하지만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계속 달리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래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주법으로 달리게 돼요. 심지어 그 미드풋을 이렇게 오랫동안 연습하시고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힘들 때 보면은 그렇게 정확한 미드풋 주법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 맞는 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 맞는 게 그런 미드풋 형태로 보이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이고, 또 여러분들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미드풋이든 리어풋이든 포어풋이든 그냥 모든 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런 미드풋 같은 거에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몸에서 가장 편안한 주법, 그러니까 충격이 가장 적고 가장 편안하게 달릴 수 있고 가장 오랫동안 긴 거리를 달렸을 때도 몸에 부담이 없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법으로 달리기를 해보시면서 편안한 주법을 찾아내시고 그냥 그렇게 달리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공지사항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요일이죠. 1월 14일 저녁 7시에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요일 저녁에 라이브를 좀 자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마도 1월 21일과 28일 일요일에도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라이브를 할 때는 조금 특별한 어떤 이벤트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드릴 선물은 별로 없어가지고 이벤트는 아니지만 라이브의 진행 방식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라이브를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달리기 신나는 음악들 들으면서 즐거운 달리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이 음악이 나오는 동안은 일어나셔서 춤을 추시거나 아니면 가볍게 신체 운동, 맨몸 운동 같은 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즐거운 달리기 시간 되세요. Take everything we got, give it an honest shot, turning it on and off.
네, 채팅창에 인사 남겨주신 분들 모두도 반갑습니다. 비비님, 찐님, 켈리스님, 니콜라스님, 카페라떼 조아님, 이영민님, 류정더님, 류정더님 오랜만에 계십니다. 소이라떼님, 이증희님, 미셸님, 주리님, 꽃두라미님, 가고싶은 MG님, 위드시사님, 문준일님, 찬영님, 파워썬님, 그리고 하늘채님, 꼬맹이 넘버원님 이렇게 인사 주셨고요. 오늘 파워썬님께서 처음으로 참여해봅니다라고 채팅창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듣는 것도 감사한데 채팅창에 글 남기는 게 사실 좀 쉬워 보이지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인사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반갑고요. 앞으로도 들으시면서 이렇게 인사 주시고 다시 듣기를 통해서 들으실 때도 댓글 통해서 인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alk to me. How do you do under pressure? You tough like tutti frutti. That's a whole lot of flavor. It's so good. Making it on your own. Now you're ready to go. Gotta loosen up and lose control. 여러분들 꿈꿀 때 잘 때 달리는 꿈을 좀 꾸시나요? 저는 자주 꾸거든요. 뭐 하는 게 이제 매번 달리기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달리기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오늘은 살짝 지각을 할 뻔했어요. 왜냐면 이제 일어나기는 4시 살짝 넘어서 일어났거든요. 알람 소리 듣고. 근데 오늘은 어떻게 제가 했냐면 일어나자마자 빨리 이제 막 화장실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빨리 들어 누웠어요. 왜냐면 제가 꿈을 꾸고 있었는데 꿈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알람 소리 막 끄고 이제 바로 막 잠을 잤거든요. 어떤 꿈을 제가 꿨냐면은 이게 원래 꿈이란 게 원래 앞뒤가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제가 뭔가를 달리기 대회를 나갔어요. 마라톤 대회를 나갔는데 달리기 대회 코스 중간에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야 이러면서 갔는데 저한테 그 진행 요원이 저한테 그 슬로프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아니 슬로프래 그 워터파크 가보시면은 그런 탈 것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튜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갖다 저한테 주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그래서 그걸 타고 이렇게 막 내려가서 도착하니까 다시 또 막 뛰래요. 그래서 또 한참을 뛰고 있는데 뛰고 가다 보니까 또 어떤 수영장에 있는 그런 워터파크에 있는 그 탈 것이 또 하나 더 있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였어요. 마라톤 대회를 나갔는데 이게 워터파크 마라톤 대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 재밌게 막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막 두근두근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달리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오늘은 계속 잠을 자고 싶었어요. 이 꿈을 연속해서 꾸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억도 다 나지도 않아요. 원래 꿈이 그렇잖아요. 다 나진 않는데 그냥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오늘 꿈은 너무 재밌다. 너무 진짜 그런 달리기를 하면은 얼마나 재밌을까. 이번 기회에 진짜 뭐 이게 캐리비안 베이나 이런 데서 말이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걸 만들면은 재밌지 않을까요? 한참 뛰다가 힘들 때쯤에 이제 거기 탈 거 타고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가고 또 막 달리기를 하다가 그런 거요. 네, 이번에도 구독자님 질문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켈리스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티러님 질문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발톱 2개에 멍이 들었습니다. 발톱에 멍 드셨다면 이제 피멍이죠. 피멍이 드신 것 같아요. 이게 작년 11월 마라톤 대회 이후에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도 좀 오래됐네요. 지금도 신발에 눌리면 약간의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 느낌 상당히 싫은 느낌이 있는데 원인 치료 예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저한테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원인 치료 예방까지 쭉 얘기하려면 이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뭐 그냥 보통은 뭐 피멍 들었다 아니 뭐 그냥 발톱 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러너의 발톱이라고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뭐 달리기를 했는데 피멍이 뭐 나가지고 발톱에 궁금해요 뭐 이런 것들 검색하실 때 그렇게 검색하셔도 되지만 러너의 발톱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가장 확실하게 달리기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실 거고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도 오늘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저의 경험을 좀 기반으로 또 제가 뭐 공부했던 것들 기반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요. 저는 달리기 초창기에 한 몇 번 정도 발톱에 멍이 든 적이 있어요. 근데 발톱이 빠질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약하게 멍이 든 적이 있지만은 그 후에는 여러 가지를 좀 조율을 하면서 한 번도 발톱에 멍이 든 경우가 없었습니다. 처음 발톱에 멍이 들었을 때는 신기하기도 했고요. 이게 여기에 멍이 드네 달리기를 했는데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또 겁나기도 했어요. 뭐가 겁났냐면 발톱이 빠지면 어떻게 되지? 발톱 빠지면 달리기를 당분간 못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조금 겁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전 이제 좀 이제 너무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발톱 빠지면 걷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걱정을 많이 좀 했거든요. 근데 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굳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처음이다 보니까 좀 걱정 많이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발톱에 멍이 들면은 별별 생각이 다 드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이후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또 원인을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이렇게 발톱에 멍이 드는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릴게요. 따로 이제 뭐 그쪽에 질병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유는 뭐 거의 이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지속적인 충격이 발톱에 반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인 충격. 이 충격이라는 것이 크든 작든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충격이라고 해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발이 아니라 어느 부위라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충격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충격이라는 게 과연 뭘까? 대표적으로는 발이 착지하는 순간, 발이 착지하는 동작 자체에도 충격이 있습니다. 이것도 충격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아니면 러닝화의 그 발 앞부분, 발가락 있는 부분에 쿠셔닝이 조금 부족하거나 자세가 좋지 않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때 우리 발은 착지하는 것만으로도 충격이 많이 옵니다. 맨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발바닥이 어떤 두께가 두껍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닿는 순간 이제 착지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발 부분의 충격이 많이 좀 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충격들이 생기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달리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충격은 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충격이라는 것이 꼭 뭔가를 이렇게 탁탁탁 치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치는 그런 충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발과 발가락에 가해지는 그냥 압력 있죠. 탁 착지한 순간 이렇게 꾹 눌러지게 되잖아요. 압력, 꾹꾹 눌리는 압력도 일종의 충격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충격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그쪽 부위에 좀 부담이 가게 되면서 혈액이 몰리게 되고 또 이게 계속되면서 혈액이 몰리고 뭐 터지고 피가 뭉쳐지고 응고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발가락과 발톱 사이에 혈액이 응고된 게 이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발가락을 밀어낸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심할 경우에는 그래서 발톱이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보통 이런 착지에 의한 충격은 수직으로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발이 위에서 아래로 땅을 딱 내려 찍는 순간 충격이 쿵 하고 발가락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전후, 좌우 뭐 모든 방향에서도 사실은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달리기를 할 때 착지점이 몸 중심으로 가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게 만약에 앞쪽으로 많이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착지하는 순간 발이 신발 안에서 봤을 때 앞쪽으로 밀리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밀리게 될 때 당연히 앞쪽에 있는 발톱이 신발의 앞쪽 부분, 저희들이 보통 이제 토우박스라고 부릅니다. 토우박스. 앞부분에 약간 어퍼랑 앞쪽 부분 포함해서 이렇게 둥그스름한 부분 있죠. 여기를 저희가 토우박스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덧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토우박스에서 발이 앞으로 밀리게 되면서 발톱이
그 위에 있는 어퍼랑 이렇게 닿아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충격이 가게 되는 거죠. 눌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발톱과 발가락에 계속해서 충격이 오게 되고 누적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좀 발톱이 길면은 이런 충격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발톱이 굉장히 짧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발가락에 문제가 생겨도 똑같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발톱을 내가 짧게 잘랐는데 왜 이렇지? 이렇게 물론 짧게 자르면 확률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는 생길 수 있다. 보셔도 되고, 이거 말고도 뭐 좌우의 흔들림이라든지 다른 모든 흔들림도 발가락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충격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압박이 지속적으로 가해져도 문제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무 타이트한 양말을 신으신다든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러닝화를 신으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계속 거기가 이렇게 눌러지고 압박이 가해있는 상태, 조여진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충격이 고스란히 발에 가해지고 발의 모양이 약간 이렇게 정상은 아닌 이렇게 꽉 눌러져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지다 보니까 압력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굉장히 간혹 가다가 굉장히 그 좁은 케이던스로, 굉장히 짧은 케이던스로 포우봇에 가깝게 이렇게 총총총총 달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순간적인 충격량은 크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발가락을 꾹꾹 누르니 압력이 가해지면서 발톱에 무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쁜 주법은 아니지만 발의 모양이나 신발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뭐 토우박스나 뭐 눌려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발의 모양으로 인해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발바닥 부분이 플랫한 러닝화도 있고요. 때로는 앞부분이 약간 들리는 그 신발 코 부분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 코가 들리는 그런 러닝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우박스가 매우 좁거나 굉장히 낮거나 이런 러닝화도 있고요. 발볼의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발가락의 정렬이 토우박스 형태랑 맞지 않아서 특정 발가락 하나만 이렇게 좀 계속해서 닿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달리기를 하다 보면 보통 발이 붙잖아요. 붙기 때문에 처음에는 딱 맞는 러닝화라고 하더라도 달리다 보면은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점 발가락에 충격이 가해지고 압력이 가해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방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시 화면이 끊겼나요? 예방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발에 충격이 줄어드는 그런 바른 자세로 달리기를 하시고요. 너무 빠르게 달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착지점이 최대한 몸에 가깝게 닿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보폭을 줄이는 것도 좋고요. 억지로 미드풋을 맞춰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드풋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최종 결과물의 형태일 뿐이에요. 그 형태를 저희들이 억지로 따라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자세가 이상해지면서 발에 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도에서 가장 발에 충격이 적은 느낌, 그리고 근육에 부담이 없는 그런 자세에 집중하시면서 달리기를 하시면 돼요. 그게 어떤 형태든 자연스러운 자세면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러닝화는요, 약간 여유가 있는, 그렇다고 너무 헐렁하지는 않는 그 정도의 러닝화를 신으시는 게 좋고요. 토우박스라든지 어퍼의 모양이라든지 여유 공간, 높이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발에 맞는 러닝화를 신으셔야 돼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러닝화는 그분에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을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남에게 좋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조건 좋은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매장에 가서 신어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거든요. 꼭 그런 매장 가셔가지고 신어 보시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달리기를 하면 발이 붓는다는 것도 좀 고려해서 이런 것도 구매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좋은 양말을 잠시만요. 지금 소리가 좀 끊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아까 제 컴퓨터에 잠시 접속이 좀 불안하다라는 그게 뜨기는 했거든요. 지금은 스트림 상태가 양호한데 죄송합니다. 잠시 저희 집에 인터넷 상태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못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어디서부터 끊겼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우선 쭉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추가로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양말 좋은 거 신으시는 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입니다. 발가락 부분의 충격을 좀 막아내는 약간 두툼한 양말을 신으시거나 밀림 방지용 양말을 신으시거나 발가락 양말, 이런 것도 좋은 선택이고요. 또 러닝화는 쿠션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좋고요.
보통 저희들 러닝화 쿠션을 볼 때 항상 중간하고 뒷부분만 보거든요. 근데 거기만 보시지 마시고 이런 발톱에 문제가 좀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라면 발가락 있는 부분 앞쪽 부분의 쿠셔닝 혹은 그 높이 이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하셔서 충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러닝화를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발톱을 여러분들 수시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짧아도 안 되고요, 너무 길어도 안 돼요. 발톱 관리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달리기 후에는 또 살짝이라도 좋으니까 발가락 마사지들을 발가락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혈액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부담을 좀 줄여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뭐 엄청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방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발톱에 멍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요, 그냥 가만히 두면은 나아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면요, 이게 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발톱에 멍이 잠시만요, 소리가 계속 끊긴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스트림 상태가 괜찮거든요. 조금만 더 시간을 한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발톱에 멍이 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냥 놔두면 괜찮아져요. 그런데 계속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강도를 높여서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발톱이 빠지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심하다고 좀 생각이 되면은 빨리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발톱 아래에 있는 염증 부위의 어떤 수포, 고름 이런 것들을 빼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 통해서 조치를 좀 취하시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가끔 보면 집에서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발톱 밑에 이렇게 찔러가지고 고름 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물론 효과를 보셨겠지만은 사실 이거 좀 위험합니다. 소독이 좀 잘 안 되었고요. 감염이 좀 될 수도 있고 위생적이지 못하니까 저는 이렇게 스스로 바늘로 치료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뭐 잘하신 분들이란 모르겠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의학적으로 지식이 충만하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자가 치료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해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다 여러분의 발마다 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을 갖다 계속해서 관찰하시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러닝 라디오에서 매일 미션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풋데이라는 미션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풋데이 미션은 발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날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풋데이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풋데이라는 날에는 발을 아주 정말 깨끗하게 씻고요. 발톱을 다듬고 발의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만져보고 마사지도 해주고 이러면서 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날입니다. 풋케어에 집중하는 그런 날이죠. 자주는 아니더라도 2주에 한 번 혹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주면 정말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다. 그리고 지금 아까 질문 주신 캐리스님께서 신발에 눌리면 약간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한번 다른 러닝화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나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휴식이 필요한데요. 또 그동안 또 신을 러닝화가 필요하실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출퇴근하고 달리기 하고 그러다 보면 압박이 계속 가해져가지고 빨리 낫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하던 그런 신발 그리고 달리기 하는 신발들도 한번 교체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용에 좀 부담이 있긴 하겠지만 너무 걱정이 되시고 통증이 심하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나 일을 하실 때 보면 오랫동안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많이 걸어다니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라면 신발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러닝화의 토박스가 조금 넓고 그런 발볼 쪽도 넓고 이런 러닝화로 변경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렇게 좀 여유가 있는 러닝화가 많이 있긴 한데요. 확률상 아식스나 뉴발란스나 이쪽이 조금 이런 발볼이 좀 넓거나 하는 그런 러닝화 이런 것들이 여유가 있는 러닝화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다른 러닝화도 이렇게 여유 있는 러닝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 알아보시고 직접 매장에 가셔가지고 신어보시고 여러분의 발에 가장 편안한 그런 러닝화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잠시 그 접속 상태가 좀 불량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인터넷이. 그래서 잠시 좀 끊겼던 구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 소리가 끊기고 한다면은 채팅창에다가 글을 조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흘러가지고요. 벌써 5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요. 또 나머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said, baby, I'm not feeling it lately, but I hope we can be friends, don't you? You said maybe if things weren't so crazy, I could love you like I used to do. Then you kissed me goodbye and wish me the best in
네, 인사 주신 별별한님 그리고 윤여경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방송이 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일단 현재는 제가 확인했을 땐 스트리밍 상태는 양호하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이 방송 송출 프로그램에서 잠시 좀 장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사용하는 컴퓨터가 좀 오래된 거라 가지고요. 방송할 때는 제가 너무 걱정되니까 다른 프로그램 다 끄고 막 진짜 조심조심해서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오래된 녀석이라 그런지 종종 이유 없는 반항을 좀 합니다.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비님께서 채팅창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민티런님, 사연은 어떤 내용이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주시는데요. 네, 혹시 이제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려고 질문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달리면서 생겼던 일들이나, 달리면서 힘들었던 일들이나, 그걸 이겨낸 뭐 소소한 방법들이나, 마라톤 대회 처음 나갔을 때 느껴졌던 감정이라든지, 처음 가는 장소에서 달려본 경험, 기분이라든지, 달리기 후 부상에 대한 경험, 달리면서 먹었던 것들, 함께 달린 사람들과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뭔가 사연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뭔가 다른 사람의 가슴을 막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울리게 만들고 눈물을 막 이렇게 쏟게 만드는 그런 뭔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막 인간 어떤 막 그런 우여곡절이 느껴지는 뭔가 같은 감동이 가득한 그런 굉장히 좀 큰 이야기만 내가 줄 수 있다. 나는 그냥 맨날 똑같은 달리기 하고 평범한 달리기 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사연을 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물론 맞아요. 그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동기부여 됩니다. 강한 동기부여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너무 이제 막 인간 승리 드라마나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 들으면은 가슴 뭉클하고 뭔가 공감이래. 가슴 뭉클하고 뭔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약간 거리감이랄까요? 너무 먼 이야기처럼 좀 들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유튜브라는 곳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좀 뭔가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조회수가 나오니까. 그냥 저 오늘 어디서 안녕천에서 달렸는데요. 달릴 때 강아지를 만났는데 강아지가 이뻤어요. 이런 얘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주목을 받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늘 항상 좀 이렇게 굉장히 무슨 안 좋은 병에 걸리셨는데 그걸 극복한 얘기라든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이겨낸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사실 조회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보통 러너들의 보통의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야말로 한편으로 가장 공감되고 달리기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러너들이 이렇게 하루를 살아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루를 달리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맨날 하는 일상의 이야기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뭔가 공감이 가고 따뜻한 기분이 들고, 저기도 나처럼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면서 달리는 러너가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푸근해지고 외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러닝 라디오를 들으면서 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악을 들으면서 달릴 수도 있고,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제 목소리가 좋아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듣겠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러너와 이렇게 소통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른 러너의 생각을 듣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러닝 라디오 듣고 하시잖아요. 그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고 댓글에 글을 남겨주신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다른 러너들 느끼면서 저희들이 달리기 때문에요. 뭔가 내가 거창한 이야기를 줘야 된다, 이런 부담은 절대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달리고 싶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멈췄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달리기 멈추고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엄청 막 가슴 뭉클한 그런 얘기 들으면은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긴 하지만 부담감이 느껴져요. 거리감이 있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달리기를 지금 현재 좀 잠시 중단하고 좀 갈등을 가지고 있고 막 슬럼프에 빠져 있고 런택에 빠져 있는 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달리기를 하시고 달리기 끝내고 맛있는 거 드시고 샤워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라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거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천천히 떠오르면서 아 맞아, 그렇게 소소하지만 내 삶에서 굉장히 행복한 순간들이 달리기를 하는 그 순간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다시 달리기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더라도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러너들에게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 보통 뭐 선한 영향력이라고 많이 이제 광고 문구처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저는 선한 영향력까지는 너무 좀 광고 문구 같고, 좀 긍정적인 영향을 여러분들도 다른 러너분들에게 이런 사연을 통해서 주실 수 있으니까 사연 주실 때 편안하게 주시면 되고요. 짧아도 괜찮아요. 제가 저의 어떤 이 말하는 능력으로 이 분량을 늘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짧아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저에게 minty런@하시고 gmail.com 이메일 주소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s this paradise? So come on, baby, and hurt me. Let's see what you got. Hurt me, touch me, feel me. Doesn't matter what we'll be. Still been through a lot. Hurt me, touch me, feel me. 'Cause it feels like 네, 미래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닝입니다. we're on a journey. 네, 이번에도 구독자님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지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말에 춘마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11km를 달렸더니 허벅지 앞 근육통이 심해서요. 하프 준비해야 되는데 하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이럴 땐 연습 강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춘마 이후에 11km, 10km 이상을 달리지 않으셨다면 지금 아마도 몸의 어떤 달리기 능력이 조금은 감소했을 수 있습니다. 장거리 안 달리셨다면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를 오랜만에 하셨을 때 무리가 되는 거는 당연해요. 당연하고 마라톤 대회를 나가본 사람들이요, 또 그리고 거기서 좋은 어떤 기록을 내신 분들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때의 어떤 기록이나 그때 달리기의 느낌을 디폴트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자신의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대회 뽕도 맞았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서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그거를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죠. 저는 뭐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라는 어떤 그런 맥시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는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평균치로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달리기를 하지 않고 오랜만에 달리기를 시작해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봤는데 라는 생각에 과거의 느낌으로 계속해서 달리기를 하지만 몸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러면은 마음의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존감에 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좀 쉬었다가 아예 안 쉬는 건 아니지만 달리기 강도를 낮게 하시다가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서 다시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와 도달하려는 상태를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 그리고 도달하려고 목표가 있어요. 뭐 하프를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체크하신 다음에 갭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갭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체크하시고 그 갭을 줄여나갈 수 있는 훈련을 남은 기간에 맞춰서 훈련 스케줄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때는 조금 균등하게 분배를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점점 훈련을 하다 보면은 조정해 나갈 거니까 처음부터 뭐 완벽한 곡선을 저희가 찾아낼 수는 없거든요. 훈련 곡선을. 일단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거리나 페이스, 시간을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거리가 5km까지다. 그리고 평균 페이스는 7분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리고 한 16주 뒤에 하프 마라톤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마지막 한 주는요, 여러분들 휴식과 최종 훈련 이런 것들을 둬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 주는 항상 비워 두셔야 됩니다. 여유로 비워 두시고요. 그러면 남은 주가 15주 동안 훈련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5km를 달리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21km 이상을 달려야 되는데 이 둘 사이의 갭은 16km가 됩니다. 남은 주는 15주가 남았고요. 그러면은 매주 한 1.5km 정도씩 거리를 늘려서 LSD를 주말에 계획을 하시게 된다면요. 최종적으로 마라톤 대회 전 일주일 전까지 됐을 때 LSD가 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27km? 26km? 한 그 정도쯤 나올 겁니다. 그 정도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 27km 정도를 느리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쉬지 않고 완주를 할 수 있게 되면 하프 마라톤 힘들지 않습니다. 대회 뽕도 좀 맞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달리기 훈련을 하다 보면요, 성장이 좀 빠르게 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좀 느리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그 상황에 맞게 훈련 과정을 조금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매주 한 번은 일주일의 어떤 달리기 성과들을 체크하시면서 일지를 작성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매일 일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데, 그래야지만 어떤 변화하는 추이, 변화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유연하게 계획을 수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한번 일지를 작성해 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최은지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신 후에는요, 달리기를 하러 나가신 다음에 일단 편안한 페이스로 달리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까지가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 그 거리가 뭐 7km 나왔다, 6km 나왔다, 그러면 그 거리부터 이제부터 LSD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부담이 없는 거리부터.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을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몇 킬로씩, 그러니까 최대한 25km까지는 LSD를 달린다고 목표를 세우세요. 그 정도는 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편안하게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25km까지를 달려봐야 되고, 대회하기 전 일주일은 시간을 비워두고 그 전까지 LSD로 25km를 내가 맞춘다라고 생각하시고, 주간으로 거리를 몇 킬로씩 늘려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종이에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달력 하나 꺼내신 다음에요, 달력이든 뭐 출력을 하시던 달력을 그리시던 종이에다가 달력에다가 이렇게 거리를 써보는 거예요. LSD는 매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씩 하시면 되는데요. 그 LSD는 보통 주말에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좀 여유 있게 그날 몇 킬로 달려야 되는지를 하나 따박따박 쓰시는 거죠. 쓰실 때는 볼펜으로 쓰시면 나중에 더 지워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연필로 쓰시거나 아니면 뭐 화이트 같은 거 지우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거리를 쓰시고요. 그 거리에 따라서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조금 빨리 올라가는 경우 있는데, 그때는 조금 당겨가지고 거리를 조금 그 다음 주에 이번에 한 500m 더 달려보자, 1km 더 달려보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나가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조정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지를 쓰시고 주간 단위로 한 번씩 플래닝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 나가시면서 그렇게 잡아 나가시면은 충분히 하프 마라톤까지, 춘천에서 아마 10K 뛰신 것 같은데 10K 뛰신 분은 조금만 이제 좀 집중해서 훈련하시면 하프까지 부담 없습니다. LSD만 잘 하셔도 크게 걱정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10K는 무난하게 달리는데 하프를 도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아까는 이제 최현진님에게 25km까지 얘기 드렸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 드렸고요. 개인적으로는 30km LSD를 한번 목표로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30km LSD. 그러면은 그렇게 잡고 남은 LSD 일정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30km LSD를 달리실 수 있으면요, 진짜로 하프 달리는 거는 그렇게 이제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내가 30km까지 달렸던 사람인데 21km를 못 달려? 21.095km인가요?
아무튼 그건 못 달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수월하게 달리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LSD를 달릴 때 저 LSD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뭐 어느 정도 페이스로 달려야 돼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얘기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페이스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번에 뭐 하프를 갔다가 뭐 6분 페이스로 달릴래, 뭐 이런 것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 목표하시는 페이스보다 한 20% 정도 느린 페이스로 달리시면 돼요. 자, 만약에 목표 페이스가 방금 얘기 드렸던 6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6분은 몇 초죠, 여러분? 6분은 360초가 되죠. 그러면 20% 느린 속도라고 하니까 시간을 더 잡아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1.2로 곱하시면은 432초가 나옵니다. 432초가 나오고요. 432초는 그러면 7분하고도 12초가 되겠죠? 742 맞네. 7분하고도 12초가 돼요. 그러면은 그 페이스로 LSD를 달리면 돼요. 근데 이렇게 달려봤는데 약간 LSD인데 좀 힘드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30%까지 느리게 잡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1.3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느린 속도로 LSD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Get me out of here. I can't believe you're here. Can't get any words. No. 네, 민재런님께서도 채팅창 글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쾌하게 달리고 집으로 복귀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방송 들으면서 달리셨겠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Imagining the planet, this place where all begun. A solid shade of winter shadows running cold. It swept away this instant of the brave we behold. Take it over. 오늘은 막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악을 거의 못 들어가지고요. 보통 저희가 끝난 시간 1시간 잡잖아요. 그냥 오늘은 조금 오버 하겠습니다. 약간 오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듣고 돌아와서 다시 계속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can feel you in my heart, you in my arms. I can feel you in my heart, you in my arms.
Nobody's harder than me, I'm a breaker of chains, I'm living it free. Trust what I said and not what you see. Nobody keep it in order like me. I'm really a beast and I'm out in the wild. The will in my eye and I want it right now. That's a vow and I gotta get it, the victory's mine. You tryna compete, it's wasted time. Came from the bottom but now I'm in front of the line. In front of the haters, I turn them to motivators. I don't owe them no favors and any beef and get catered. I'm on my way, doing my flex, running it up, getting my checks. I got the power, give me respect. I live this life, then on to the next. Give me respect. I live this life, then on to the next. Give me respect. I live this life, then on to the next. I flex different than them boys that have been grinding strong. You can spot a winner cause his money and his fortune long. But I'ma get my bag every day, it don't matter what you want. Make sure you check yourself, talk about me, what you talking wrong. Closer to home I can get. Certified OG, paid all my debt. With my flows, power supreme. Come from below, it's in my genes. I top what I like, that's real nice things. Side down before approaching the king. Muscle strong, think money and power. I'm on the track like I hop in the shower. Brick at the brick like I'm building a tower. And I'ma do that until my final hour. And my brain growing like a flower. I get the bed, I don't be in it. I'm on my way, doing my flex, running it up, getting my checks. I got the power, give me respect. I live this life, then on to the next. Respect. I live this life, then on to the next. Give me respect. I live this life, then on to the next. I flex different than them boys that ain't been grinding strong. You can spot a winner cause his money and his fortune long. But I'ma get my bag every day, it don't matter what you want. Make sure you check yourself, talk about me, what you talking wrong. Give me respect. I live this life, then on to the next. I live this life, then on to the next. Give me respect. I live this life, then on to the next. Give me respect. I live this life, then on to the next. 네, 잠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공지상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희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못 보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제가 부득이 여기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13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작심한달에 참가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달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 작심한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달리기 함께하실 참가하실 분들은 저희 이제 커뮤니티를 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스테디오라고. 네, 그쪽에다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작심한달이라는 그런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광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어떤 취지로 이걸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작심한달은 작심 3일에서 저희가 따온 건데 한 달 정도 진짜 집중해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지내보자, 어떤 목표를 달성해보자, 그런 취지로 진행하는 챌린지입니다. 이 챌린지가 이제 저희가 시작한 지 이제 9일 정도쯤 되었는데요. 상당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이 무리한 목표를 잡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강압적으로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여러분들이 연초에 계획을 짜고 뭐 그런 것들을 달성해 나가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진짜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뭔가 실패를 했을 때 오는 그런 어떤 박탈감이라보다는 기분이 좀 좋아지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뭔가 목표 담았던 것도 이만큼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거 다 못했고 그 다음날도 제대로 못했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아 나는 좀 힘든가 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평소에 자기계발서 좀 많이 읽어보시고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초반에는 절대 무리한 목표를 잡지 마시고요. 조금 루즈하게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작은 성공들을 쌓아 나가시면서
점점점 목표를 그때부터는 높여 나가셔도 됩니다. 달리기로 치면요,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달리기 시작할 때 빌드업이 약간 자기 몸의 상태,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천천히 달리기 시작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속도를 페이스를 조금씩 높여 나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1년을 보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12월 31일까지는 그냥 이렇게 아이고 모르겠다 이렇게 지내다가 1월 1일에 갑자기 눈이 막 번쩍 뜨이면서 막 엄청난 계획을 짜가지고 막 이걸 갖다가 하루에 막 공부도 다 하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뭐 따로 취미생활도 하고 독서도 하고 어떻게 이걸 다 해요. 사람이 갑자기 하루 지났는데 뭐가 사람이 크게 달라집니까? 그래서 좀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그날 내가 이렇게 좀 목표를 작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하거나 실패라는 그런 날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실패가 사실은 성공으로 가는 밑거름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심리적인 이유든 환경적인 이유든 물질적인 이유든 체력적인 이유든 뭐든지 간에 분명히, 아니 금전적인 이유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알아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달리기를 할 때도 항상 제가 뭐 자신만의 달리기 이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자신만의 달리기를 근데 어떻게 찾아나가요?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찾아나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성공만 반복한다고 해서 자신의 달리기를 알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실패도 해봐야 이건 아니구나라는 거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해봤는데 잘 안 되거나 안 돼요 아예. 그러면은 이거는 나랑 맞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찾아가지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면은 그러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뭐 저희 현재 작심한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심한달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내가 신년 목표를 세우긴 했는데 잘 안 되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지금이라도 조금 변화를 줘서 제가 얘기한 방식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심한달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요. 이제 2월 달이 되면은 또 신청자를 저희가 받을 거예요. 아마 1월 중순 정도부터 받을 예정인데, 가격이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겁니다. 가격을 제가 지속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돈이 좀 걸려 있어야지만 좀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도 좀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작심한달은 신청 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이 우수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 다음 달 무료 참가권을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 달도 잘하면 또 그 다음 달 무료 참가권 드립니다. 사실상 스타트를 잘 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사실 돈이 그렇게 들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저도 너무 많은 거 퍼드리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또 저희 멤버십 분들에게도 무료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장 정도 더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이제 작심한달이 열렸을 때 한번 이런 것도 참여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성향이 안 맞는 분도 계세요. 분명히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뭔가 이제 인증글을 매일 올리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인증글 올리면 돼요. 오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라고 올리면 돼요. 그럼 성공이에요. 그날은. 어쨌든 그런 활동들 자체가 좀 잘 안 맞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 또 그런 실패도 그렇게 안 맞는 것도 여러분의 성향을 알아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아나가시면서 달리기 훈련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제 토요일에 같이 달리기 행사가 있으니까 참가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For a chance to get closer. So call me day or night. You know I got you, girl. I'll be your satellite. 지리산 배추도사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You got that something. You make me wanna say. You got me and I 네, 월요일 아침 러닝 라디오에도 댓글을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습니다. 이기중님, 현미님, 샤이니 영님, 탱이님, 아임 그레이스님, 글래스님, 찐님, 방현님,
켈리스님, 얼치님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요. 모두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댓글로 소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자, 그중에서 현미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두운 새벽 러닝 나가시는 분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일어나기도 힘든데 말이죠. 가족 아침 챙겨주고 나가는데도 밝지는 않거든요. 이번 주도 모든 분 건강하게 즐겁게 달리기 하세요. 주말은 뛰지 않고 10km 걷기만 하거든요. 오늘은 빠르지 않게 오래 달려볼까 해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냥 나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어쨌든 그렇죠. 누군가가 또 지금 나와 비슷하게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으시구나. 이걸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진짜 달리기 할 때 좀 많은 힘이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미님의 글을 읽었을 때 뭔가 담담하게 현미님의 어떤 달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읽으면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막 엄청난 감동이 있거나 막 내가 뭔가 배웠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글들을 읽었을 때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댓글에다가 이제 뭘 써야 되지? 이런 것들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달리고 뭐 먹었는지, 오늘 달리고 뭘 했는지, 그냥 이런 것들 달리면서 뭘 봤는지 이런 것들을 편하게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Guardian angels, wherever you put down your feet, you are not reason enough for me to lose everything and leave. 사실 오늘 얘기할 거를 주제를 더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2개가 더 있는데 이거 하면은 2시간 넘길 것 같습니다. 오늘 완전 분량 조절 실패. 어제 이제 막 글을 약간 비몽사몽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이 좀 이렇게 분량 조절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얘기할 게 조금 시간이 지금도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벌써 6시 19분 40몇 초 지나고 있네요. 방송 시작한 지도 1시간 19분 50초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이게 듣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저도 힘들어서 저도 이제 준비하고 아침밥 먹고 또 오전에 빨리 또 일을 할 것들을 해야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2시간 방송이나 아니면 저녁 방송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월요병 잘 극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화요병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화요병, 수요병, 목요병까지 가고 금요일 되면 좀 치유되고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힘내시고요. 또 이번 주 춥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건강한 하루, 건강한 한 주 되시고 또 우리는 러너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꼭 달리기 복장을 갖추시고 트랙에 나가셔서 달리기 시기에 딱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달려야만 달리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퇴근하시는 길에 그냥 뭔가 바람을 느끼고 싶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고 싶고 해방된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은 한 정거장 먼저 내리셔가지고요 천천히 걷다가 시원하게 달려보시고 신발 뭐 좋은 거 안 신어도 상관없어요. 청바지 입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짧게라도 시원하게 달리면서 달리기의 즐거움을 만끽하시는 그런 진정한 러너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5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